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여론외강 시간입니다. 여론외강 2, 3세대 토론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시민 패널 4분을 모시고 시청자들의 직접적인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시청자들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인터뷰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소리들이 나오는지,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정현입니다. 네. 또 나왔죠? 네, 안녕하세요. 양지혜입니다. 네. 양지에 사는 양지혜 씨. 네, 양지에 사는 양지혜 씨.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패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네 분의 소리로 2시간을 채우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시청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제시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직접 들어봤거든요. 오늘 주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네. 싱글 라이프. 혼자 살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대학교 오면서 서울에서 이제 혼자 살 때도 있었고 지금은 친오빠와 함께 룸메이트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친오빠와 함께? 네네네. 가족끼리 살긴 사는구나. 네, 그렇죠. 좀 이따 여쭤보고요. 네. 어떻게 살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제가 한 학기 정도 해외로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혼자 사는 그 생활을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그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혼자 산 6개월 경력과 몇 년 경력? 저는 이제 8년이죠. 8년? 8년 차. 8년 차? 네. 저는 25살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20년 차 혼자 사는. 네. 내공이 느껴집니다. 싱글 라이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독보적인데요.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싱글 라이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자주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언제부터 혼자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고 살게 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청자들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사세요? 아니면 가족과 사세요? 예, 혼자 살고 있어요. 예,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년 됐습니다. 20살 때부터. 예, 어떤 계기로 나와서 살게 되셨어요? 부모님 외국에 계셔갖고 저는 혼자 여기 살고 있어요. 네, 혼자서 이제 회사 생활 자취하면서 살았고요. 네. 같이 사실 때 뭐가 그렇게 힘드신가요? 네, 없어요. 네. 아, 진짜? 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아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있었어요. 저희 대학교 때 저 혼자 자취. 일단 혼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개인적인 시간, 내가 뭐 하고 싶었던 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그냥 지금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좀 그냥 밥 먹고 싶으면은 밥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은 그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거에 비해서. 그냥 자유롭잖아요. 좀 어렸을 때는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친구들 불러서 놀고 이런 것도 좋고 이제 간섭이 없으니까 일단은. 원래 그리고 혼자 살다 버릇하니까 누구랑 같이 못 살아서. 그래도 아무래도 편안하죠. 혼자 자유롭게 누구 방해 안 받고 지내니까 그게 좀 편안하긴 했죠. 네.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저도 혼자 자취하고 해봤는데 그냥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게 가장 일단 좋고 그거 말고는 크게 좋은 건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친구들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좋은 건 모르겠어요. 나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유로우니까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서. 예, 그렇죠. 예. 주로 혼자 사시면서 자유로운 시간에 어떤 거로 하세요? 저는 뭐 취미 활동이랑 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취미. 독서도 하고요. 예. 요리하고. 그런 건전한 여가 생활이라면 부모님의 터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또 만약에 부모님 계셨으면은 좀 그런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더 오래 혼자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저렇게 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매우 좋군요. 편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느껴요? 저도 뭐 이거 혼자 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부모님과 있을 때 부모님 언제 가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이틀만 되면 잔소리가 심해지시고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던 말도 또 하시고 하니까 부모님 언제 가시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주로 이런 얘기. 여자의 강은 설거지는 좀 하고 막 이런 그런 얘기 하고 막 청소는 좀 막 이런 얘기 하고 그죠? 집 좀 치우고 살아라부터. 그러면서 혼자 치우시죠 어머니하고. 그렇죠. 치우면서 계속 말씀을 그냥 놔두세요 그래도. 제가 겪고 있는 얘기도 하고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모님과 같이 살 때 해외 나가기 전에 정말 혼자 살고 싶었어요. 정말 혼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다. 난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겠다. 이제 혼자 짐을 풀고 일주일간 딱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딱 좋았는데 이제 집안일들이 저에게 닥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부모님이 그때부터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조금씩. 주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나는 이렇게 혼자 살겠다라는 어떤 그 꿈 혹은 뭐 이런 바람 같은 걸 갖지 않아요? 청소년기 때? 좀 청소년기 때 좀 이렇게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로망. 네, 뭐 멋진 오피스텔에 뭐 이렇게 자기 혼자서 여유를 즐기고 책을 보고 뭐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뭐 네, 뭐 그런 것들을 로망 꾸는데 사실 서울에서 혼자 살기 위해서는 뭐 월세 지하방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네. 주로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청년기 때 시작되는 방들이 지하 아니면 최상위층, 그렇죠? 최하위층 아니면 최상위층. 네. 옥탑방이나 뭐 지하방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이건 아니구나 하고 현실로 좀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로망이 바로 시작하면서부터 깨져. 그렇죠.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요. 그죠? 일주일 만에 깨진 꿈은 그죠. 뭐예요? 저 같은 경우 일주일 만에 깨져서. 네. 사실 저는 근데 예전에 그 친구들과 같이 사는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산다기보다는 네,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죠. 대학생이라는 신분 그 제약 속에서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 청춘 남녀 얘기는 대단히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헤어지기 싫잖아 이제. 그렇죠? 내가 혼자 산다면 또 주말이라도 뭐 이렇게 아주 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아니 헤어져야죠. 12시 되면. 12시에 헤어져야죠. 네. 칼같이 헤어져야죠. 그런가? 네. 아니, 하여튼 네. 어때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자친구가 생기면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죠. 네. 근데 아무래도 여자친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이니까 아무래도 아들 둔 입장보다는 그럴 땐 정말 좀 네, 혼자 살았으면 저도 혼자 살고 여자친구도 혼자 살았으면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자취녀들이 이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자취녀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혼자 살아요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렇죠. 여자친구의 조건 가운데 자취녀가 있다. 더 이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취녀 같은 경우에는. 네. 자취녀. 더 이뻐 보인다고? 하여튼 네. 혼자 산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같이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랫동안 거의 뭐 15년, 16년 거의 20살 되기 전까지는 같이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통제를 받잖아 우리가. 거의. 어떤 통제가 제일 싫었어요? 부모님부터. 부모님부터의 통제를 말하자면 이제 딱 그 시간대 와야 되는 거죠, 집에. 집에 네, 통금 시간이 있는 거죠. 12시도 아니었어요. 8시만 되면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친구 집에 자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항상 집에 와서 자야 됐고 뭐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가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조금만 늦어도 혼이 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간섭을 하셔가지고 조금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남자인데도 거의 대학교 가기 전까지 거의 뭐 하루에 저도 한 12시 넘어서 들어가면 매일 전화하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때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특히 이제 저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뭐 늦게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뭘 했냐고 계속 이제 물어보시니까 저도 이제 사생활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주로 음주 가무 이런 거 했잖아요. 뭐 그럴 때도 있고요. 네, 음주 가무. 네. 청소년기 때. 네, 청소년기 때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조금 나가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아무래도 그래요. 들죠. 근데 그 부분은 한 가지 조금 그러니까 일탈을 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말하자면 남께 평상시에 원하지 않던 혹은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나 혼자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혼자 살게 됐을 때 그런 일탈들을 하게 되던가요? 진짜로 혼자 살았을 때 일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생각해봐. 이제 꿈꾸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살면 이걸 해보고 싶다. 며칠간 하는데 근데 금방 질리는 거죠. 그러면서 적절한 구속이 그리워지는. 적절한 구속이 그려진다. 그래요. 혼자 살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단점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 방금 우리 이 얘기대로 한다면 그럼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를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와이프랑 아들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와이프하고요. 제 딸 큰 딸이고 작은 딸 지금 뱃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훨씬 나한테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만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좀 어떤 생활에 활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기고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가장 좋다는 말씀. 안정이 되죠. 네, 안정이. 그 외에는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활력을 얻게 되고 또 아기가 있다면 더 큰 활력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혼자 사는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좀 안정적인 생활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삶들을 좀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편하게 돈을 못 쓰고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되고 뭐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아이 때문에 나가는 돈이 더 많긴 한데 그래도 그런 점들이 아이를 낳아 보니까 또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도 좀 알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돈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성숙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같이 살면은 이렇게 외롭지 않고 또 이제 활발해지면서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울증 같은 거를 갖지 않지는 않을까요? 네,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 또 성격도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지금 더 도움이 된다. 사회생활 때도 더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혼자 사람들에 비해는 이제 또 너무 겉으로 표현도 잘 안 하고 혼자 삭힌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면 뭐 연애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회사 생활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외동아들이 이렇게 잘하신 분들은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 형제들 속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들은 티가 나더라고요, 성격이. 티가 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티가 난다는 건가요? 일단 부모님한테 너무 이쁨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 나이를 먹어서도 이제 부모님 찾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혼자 책임감이 이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요. 제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가족과 사는 것에 대해서 참 예찬론자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애 둘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형제가 있다 보니까 형제 속에서 살고 해서 저도 뭐 가족들 이렇게 자식들한테 다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외롭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밥도 혼자 먹고 해야 되니까. 같이 살면 같이 먹을 수 있고 얘기도 하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좀 더 이렇게 싱글일 때 느끼지 못한 행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감이죠? 그냥 딸이나 가족이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식적인가요? 아니요, 그게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네. 좀 이렇게 사회생활 다 힘들 때 집에 가면 이렇게 누가 저를 반겨줄 사람이 있고 챙겨줄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서적인 안정감인가요? 네, 그렇죠. 그거 외에는요?
그리고 집에 어머니가 계시면 밥도 다 해주시고 뭐 집안일 같은 것도 해주시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좀 혼자 사는 것보다 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갈 때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청소 빨래 이런 거 안 하니까 네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런 점이 참 크죠.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네. 외롭지 않고 가족들이랑 얘기할 시간도 많고 그래서 행복할 것 같아요. 같이 살게 되면 돈이 별로 안 들군요. 그렇죠. 돈이 안 든다. 확실히 돈이 안 들더라고요. 제 아는 오빠를 봤는데 서울에 이제 집이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분이셨는데 뭐 사실 돈이 들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끼려면은 뭐 안 사고 아끼고 하다 보니까 직장이 한 5년 차, 6년 차인데도 몇 억을 모은 거예요. 몇 억을? 네. 그렇구나. 나는 20년 동안 혼자 살아서 돈을 못 모았구나. 사실 서울에 살다 보면은 월세 값으로 거의 뭐 대부분의 그런 주거 환경 그 비로 다 나가거든요. 너무 물가도 비싸고 사실 뭐 집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그 돈으로 거의 한 반 정도가 뛰어져 나가니까 그 돈으로 다시 생활해야 되고 더 아껴 살면 힘든데 또 나간 돈은 워낙 많으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운데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그 돈이 세이브 되는 거니까 자기가 다 저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을 모았더라고요. 그러게 지혜 씨도 계속 같이 살았으면 큰 돈을 모았을 수도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뭐 요만큼 뭐 박봉이니까 먹고 살기 바쁜. 그것도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되는 사람만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또 돈 많이 벌어서 또 많이 저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렇게 좀 많이 모았나 봐요. 어때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장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집안일 같은 경우 네,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어머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몰랐어요. 주로 무슨 일을 해? 혼자 사는 집에서? 혼자 사는 집에서 일단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굉장히 그 간단한 일이지만 쓰레기통도 비워야 되고 또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제가 다 하게 되니까 또 빨래. 빨래가 정말 네. 빨래는 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청소는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이게 치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놓는 수준.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렇죠. 음식은?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요리를 잘하시는데 제가 요리를 굉장히 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음식은 잘 못하죠. 그렇죠. 네, 남자들 못하죠. 여자들도 잘 못해요. 여자도 잘 못해요? 혼자 살면 좀 늘지 않나? 많이 늘었는데 사실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집안일이 많이 이렇게 그냥 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귀찮고 힘들고 제 친구도 이제 취직을 해서 혼자 사는데 집에 밥솥을 한 번도 안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을 안 썼다는 거죠. 너무 귀찮은 거지. 늦게 야근까지 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또 혼자 밥 해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간편하게 밖에서 사 먹고 그런 생활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집밥이 아닌 밖에 있는 음식점의 입에 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집에서 전혀 밥을 해먹지 않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좀 더 힘든 게 있을 것 같아. 화장하고 나가야 되잖아. 1시간 이상 걸리죠. 1시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점점 줄긴 하지만. 네, 많이 힘들죠 사실. 화장할 시간이 있지만 밥 해먹을 시간은 없다. 그렇죠. 사회생활하는 여자분들의 알죠. 저도 화장은 안 해봤지만. 네. 주로 외로움을 느낄 때라고 답한 분도 있거든요. 외로움 느낄 때가 언제요? 혼자 살게 됐을 때.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평상시에는 사실 나 혼자 서는 것도 괜찮은데 뭐 아프다거나 뭐 좀 밖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하는데 딱 집을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고 정막이 흐르고 이러면은 굉장히 외롭다. 나를 알아주는 이 하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근데 같이 살게 됐을 때 정말 좋은 점이 이거 말고도 또 있지 않을까요? 뭐 가족끼리 살건 혹은 친구와 같이 살건 여러 명이 같이 모여 샀을 때의 장점. 일단은 그 집값을 안 내도 되거나 약간 그 흔히 n분의 1로 더치페이 형식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아무래도 돈이 좀 덜 드는 거겠지.
요즘에 보면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각자 방은 쓰는데 이제 공동구역인 화장실이나 부엌 쪽은 같이 사용하면서 돈을 절약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이제 집에 이제 언니랑 같이 살다가 언니가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빈 방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쉐어하시는 분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주거 형태도 있더라고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 주거 문화가 혹은 아파트 혹은 기타의 그 집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조금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렇죠. 그래요. 어때요? 같이 살았을 때 정말 좋았던 점. 같이 살았을 때 아무래도 좋은 점은 늘 누군가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뭐 일상을 공유할 사람이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위안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집에 갔을 때 누가 있고. 근데 방금 그 얘기에 아주 큰 맹점이 하나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얼굴도 안 보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집 자기 방에 들어서 콕 처박히잖아. 보통은.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위안을 얻는다는 건가요? 좀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족들이랑 또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네. 저도 친오빠랑 같이 사는데 친오빠랑 같이 살 때 좀 불편한 게 사실 많죠. 또 오빠는 오빠고 저는 또 여자고 이러니까 불편한 점이 참 많아가지고 조금 삐걱삐걱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오빠 군대를 갔었어요. 근데 군대 갔을 때 절호의 찬스야.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너무 혼자 너무 편안하고 막 그런 생활을 즐기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적막하고 혼자 있고 이거에 대한 또 외로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라도 있었으면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조금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오빠와의 그때 이렇게 밤에 서로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조금 그리워지는 그런 또 부분도 있더라고요. 싸우던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왜 어린이들 집에 갔을 때 어머니 안 계시고 부모님 안 계시는 상태에서 불 켜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크게 상처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계속되는 것 같기도 해. 그냥 불 꺼진 집에서 불 딱 켜고 들어갔을 때 보일러도 꺼져 있고 막 춥고 그러면 딱 그 순간 참 이런 거. 그 일상에 지쳐서 힘들어서 이제 좀 따뜻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들어갔을 때 더 적막해 버리면 마음이 싸해지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았을 때의 장점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랜 좋아하셔가지고 혼자 오랜 시간에서 요즘 많은 분과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거의 뭐 대가족과 살고 있죠. 수용소 같은 회사에서 집에를 안 가니까 거의 먹고 자고 하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 모습 몰골이 왜 이런지 그런 건데 사실은 아까 그 얘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니까 온기가 느껴지거나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진다라는 거. 그냥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만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혼자 사는 세대의 단점, 과연 무엇이 단점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실 때 뭐 어떤 게 어려운 건가요? 어려운 점이 있죠. 식사나 뭐 생활하는 게 힘들었죠. 네. 다른 것도 특별하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외롭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뭐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친구들 중에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보통 알바나 직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혼자 사는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면은 금전적인 면에서 부모님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죠.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밥을 잘 못 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막 라면 먹고 막 이랬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더 혼자 살면은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네. 식사를 뭐 어떻게 하세요? 혼자 살 때는 거의 아침은 빨리 나가야 돼서 라면으로 때웠고요. 점심은 거기서 나오는 밥을 먹었는데 집에서 살다 보면은 부모님이 밥을 해주니까 그 아침밥도 먹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혼자서 밥 먹고 또 어쩔 때는 혼자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주변에 친구들이 없으면 좀 혼자서 막 방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처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게 이제 퇴근하고 나서 자식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불편한 거는 밥 먹는 거겠죠. 밥 먹고 씻고 뭐 청소하고 이러는 게 제일 불편한 거고 그래서 심심하지 않을까요? 이게 쫑알거리는 애들 없으면. 막 경제적 이런 거랑 이제 청소하고 이런 거 저희 또래는 보통 엄마들이 다 해주니까 그런 거 좀 힘들고 이제 제일 힘든 거 분리수거하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재활용 같은 거 내놓는데 봉투에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근데 혼자 사니까 막 정리할 시간도 없고 이런데 막 쓰레기 제때 내놓고 막 이런 거 힘들어가지고. 근데 밤에 내놓죠. 네. 근데 한창 놀 때 내놔야 되니까 막 쌓아놨다 내놓고. 그때는 혼자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부모님 밑에 있다가 내려와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 약간 외로움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내려가서 혼자 사세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혼자서 이제 뭐 해 먹고 빨래하고 생활하는 거죠. 부모님 보고 싶을 때도 많고. 예. 그러면은 혼자 사시다 보면은 좀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호자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며칠 연락이 안 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게끔 해놨어요. 보험 같은 거를 얘기해놨어요. 예. 가족과 다시 사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다시 살아야죠. 예.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예. 부모님이 몇 년 뒤에도 돌아오세요? 예. 이제 오시는데 같이 살아야죠. 역시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혼자 살다 보면 밥 해먹기 힘들고 밥 먹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들 거의 나왔는데 재밌는 거 이거네요. 분리수거가 너무 힘들다. 여자분인데요. 진짜. 분리수거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게 사실 저도 미국에 잠깐 살았을 때 그냥 쓰레기를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거긴 다 버리죠. 네, 거기는 저희 약간 좀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작은 조그만 우리나라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나씩 하는데 이 미국에서 이 사람들은 진짜 무슨 분리수거를 안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항상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약간 몸에 배 있긴 한데 또 요즘에는 서울에 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쓰레기 봉투와 이제 분리수거는 플라스틱이나 왜 그런 이제 뭐 유리나 뭐 이런 식으로만 크게만 분리가 되고 작게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분리수거 할 거 뭐 페트병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만 쌓아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도 요즘에는 조금 분리수거가 힘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분리수거가 사실 정말 귀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하면 음식물 나오죠. 또 뭐 엄청 많아요. 휴지도 나오죠. 또 뭐 종이류가 나오죠. 페트병이 나오죠. 그러니까 귀찮아서 또 안 시켜 먹게 될 정도로 이 분리수거라는 게 정말 뭐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귀찮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인 것 같아요. 분리수거의 노하우가 나중에 생기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혼자 사는 집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막 이쁘게 꾸밀 거 생각하고 커튼, 뭐 침대, 뭐 별걸 다 만들면서 마지막에 고르는 게 분리수거함이에요. 분리수거 잘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딱딱 만들어 놓는데 결국 분리수거함에 어느 순간 보면 같은 종류들이 모여 있죠. 플라스틱 병과 뭐 페트병이 같이 모여 있고 쓰레기통이 3개. 쓰레기통이 3개 되는 거야 결국.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분리수거를 하기도 해. 근데 점점 찰수록 안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대체로 혼자 사는 세대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 개념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직전에 일어나서 딱 할 것만 하고 뛰쳐나가니까 쓰레기통이 뒷전인 거죠.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대체로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에 돌아와서 차 있는 쓰레기통을 보면 피곤하다 내일 버리자. 이건 또 안 버리고 그러면 점점 차 있는 거죠. 분리수거 자체보다는 쓰레기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걸 제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어때요?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사실 음식물 제가 설거지도 뭐 오빠와 함께 같이 하고 이러는데 못 버려요. 또 남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뭐 엄마가 해주고 막 이런 게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하더라고 남자들은. 그래서 한 번을 안 버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들은 게
이게 결혼을 해서 여자가 행복하다고 내가 결혼 잘했다고 느낄 때가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 버려줄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진짜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미루고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야, 이건 재밌는 부분이다. 음식물 쓰레기는요 가정의 가장 파괴범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매번 분란을 일으켜. 아버지가 내 버리건 자식이 버리건 혹은 어머니가 버리건 이거 버리는 사람으로부터의 무한한 그 인간적인 비애감 이런 것도 느끼게 하고 혼자 사는 세대는 당연히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줄이기 위해서 안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아예 정말로 꼭꼭 눌러 담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안 내보내는 거예요. 집안에서 처리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고? 화장실에 처리하면 돼요. 근데 그거 불법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막혀요. 그렇죠. 큰일 나죠. 막혀요. 그러면 더 귀찮아. 그죠?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정말 모든 가정에 힘들게 하는 가정 파괴범이긴 해. 우리 나중에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다른 토론을 벌여봅시다. 그 주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주제로. 네. 이거 얘기할 거 가져다 두고. 네. 네, 역시 쓰레기 문제도 크고 역시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는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 혼자 사는 사람이 참 단점이다. 이게 경제적인 게 단점이 될까? 혼자 살면은 덜 쓰지 않을까요? 혼자 살면은 사실 나가는 게 많아요. 나가는 게. 네, 그리고 혼자 이게 요즘에 뭐 많이 1인 가구가 있어가지고 뭐 1인식이나 이렇게 1인 사람들을 위한 작게 만든 것들이 뭐 많다고는 하는데 사실 혼자 장을 봐도 그러니까 혼자 먹을 건데도 크게 보고 장을 볼 때도 그리고 장값도 많이 나가고 집세, 월세도 많이 나가고 가스비,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다 내야 되니까 그걸 내다 보니까 뭐 돈 없고 힘들고 궁핍하고 약간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으니까 혼자 살게 되면 고정적으로 꼭 꼬박꼬박 내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내가 혼자 살던 둘이 살던 셋이 살던 넷이 살던 상관없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네. 보통은 부모님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거나 돈을 좀 모았으면 전세를 살잖아요. 전세를 살지만 요즘 같은 전세대라는 또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요즘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전세를 전전세, 그 반전세? 그래서 전세금이 있고 월세를 또 내는 아니면 완전히 월세로 돌아가는 그런 걸로 되니까 일단 월세 집값이 많이 들죠. 몇십만 원, 뭐 평균 한 50만 원 정도는 드는 것 같아. 그죠? 50만 원이 들고. 거기에 관리비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 수도세가 포함된 관리비를 내는 집들이 많을 거예요. 거의 그것도 한 10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더라도 또 뭐 난방비, 전기료를 따로 내는 가정도 이렇게 따지면 난방비 포함하면 거의 15만 원? 날 따뜻해지기를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거의 한 70만 원 정도 많으면 정도의 돈을 한 달에 써야 돼요. 근데 1인 가구라고 하지만 70만 원의 돈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번다고 해도 70만 원 돈은 너무 매우 아까운 돈이 되니까. 그래서 경제를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군요. 아까 그 부분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장을 볼 때 혼자 사는 세대용으로 조그맣게 나온 것들이 더 비싸요. 일일이 사다 보면 몇 가지 사면 10,000원이야. 한 끼니로 10,000원이야. 나가 사 먹는 게 나 차라리 뭘 만들어 먹겠다고 하는 게 이게 불합리해요. 그죠? 참. 몇 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번 만든 거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면 도저히 같은 건 먹기 힘들잖아요. 이게 어머니들은 딱 그거잖아요. 그 아주 굉장히 그 노하우가 있어. 딱 그 저녁기만 먹으면 딱 먹고 치우는 거. 아침 먹으면 딱 먹고 치우거나. 아니면 장을 볼 때 내일 아침 거, 뭐 내일 저녁 거까지 딱 하면 떡 떨어지잖아요. 근데 보통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버려. 다 버리죠. 버려. 옷은 또 어때요? 옷은? 옷은 또 여자다 보니까 옷값으로도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뭐 매번 뭐 이렇게 계절이 바뀐다던가 아니면은 좀 여자들은 또 옷을 많이 질리잖아요. 한 번 입은 거 항상 입을 옷이 없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 빨래를 잘 안 해서 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빨래를 잘 안 하거나 세탁을 안 보내서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사. 계속 사. 그 사다 보니 옷장은 더 커져. 옷장은 막 미어 터져.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이거 철지났으니까 버릴까? 그러면 또 버려.
이런 과소비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살게 되면 네. 과소비가 계속되고 뭔가 모르게 자꾸 새요 돈이. 어? 어머니가 옆에서 잔소리를 해주면 좀 줄어들 것들이 새, 그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유 이거 하나 샀는데 지금 못 찾겠다. 오히려 집안에 놔두면 어머니가 찾아주잖아요. 못 찾겠다고 하고 뭐 청소용품 하나를 더 사게 되고 쓸데없이 아 이거 필요하겠다 싶고 장 보러 가서 괜히 더 사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호소를 계속하는 게 많이 쓰게 되는구나. 혼자 사는 게 결국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엄청나게 필요한 건데 잘 안 된다. 그렇죠? 끼니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고요. 혼자 먹으면서 혼자 살면서 진짜 많이 먹었던 거. 뭘 제일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래도 볶음밥. 볶음밥? 뭐 넣고? 그냥 뭐 이것저것 남아있는 음식들 다 꺼내가지고 항상 또 김치는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또 보내주신 김치는 있으니까 김치에다가 참치 넣고 참치 김치 볶음밥. 그거 많이 해 먹었어요. 맛이 있었나요? 기가 막히죠. 그래요? 그렇죠. 남이 먹으면 내가 먹으면 참 맛있죠. 아니 김치볶음밥도 핵심은 뭐냐면 김치만 맛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김치만 맛있으면 김치만 맛있으면 어느 뭐 다 맛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넣는 양과 이 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좀 잘해요. 저 잘해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어떤 음식 많이 먹어요? 뭐 혼자 있으면 라면이죠. 라면. 아무래도 라면이 라면에 김치 그리고 햇반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타지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네. 이게요 혼자 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이게 나름대로 도전 의식이 생겨요. 음식에 도전 의식. 나름대로 20년 차니까 처음에 도전했던 음식은 역시 볶음밥. 두 번째로 도전했던 음식은 뭐였냐면 스파게티 같은 거. 일단 소스만 사면 되잖아요. 쉬운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종 라면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변형들이 이루어지죠. 라면을 어떻게 해 먹을 것인가. 라면을 막 퓨전으로 막 샐러드도 해 먹어보고 각종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게 뭐냐면 레시피를 찾아 인터넷에서 뭔가 남들이 해놓은 것들 뭐 주로 이제 처음 찾는 것은 혼자 사는데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 레시피를 찾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해 먹는데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죠. 재료가 너무 많이 필요해.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쉬는 날 아니면요 도저히 엄두도 못 내죠.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거의 저녁을 먹어요. 음식하다 보면. 재미는 있는데 가끔 아침 준비해서 저녁 먹을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차라리 나가서 먹거나 그냥 엄마한테 한번 가서 어머니 밥 주세요 그러면 되고. 나름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맞아요. 이렇게 해 먹으시는데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진짜 거의 대부분 다 사 먹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했어요. 혼자 살면서도 별로 엄두도 안 나고 딱히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라면 또 제일 가까운 뭐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냥 뭐 김밥 하나, 뭐 샌드위치 하나, 뭐 이것저것 그냥 편의점에서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을 보면. 그렇다면 집밥이 보통 내가 만든 밥과 다른 곳에서 사서 먹는 밥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슨 성분의 차이가 있을까? 집밥과 다른 차이. 조미료, 영양소의 조미료? 조미료를 많이 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당에서 먹는 밥은. 네, 그렇죠. 항상 좀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조미료가. 그러니까 먹어도 이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이게 살찌는 느낌이 그냥 드는 거죠. 그냥 좀 축적된다는 그렇죠. 느낌. 사실 우리 오마니를 말씀드리면 우리 오마니는 상당히 간이 세고 이게 조미료도 많이 넣어주는 편이라 저는 집밥이 맛있긴 해요. 근데도 왜 맛있을까? 근데 조미료 많이 쓰는 어머니도 계시거든요. 집에서 먹어서 맛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정성이 담겨 있고. 혼자 먹으면 또 적적하잖아요. 근데 같이 먹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아무래도 집밥의 묘미는 그런 게 아닐까. 너무 맛있어. 맛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자마자 밥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오자마자 밥부터 차려주잖아요. 얘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그 마음이 이 음식에 다 있는 걸 아니까.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꼬집어 내셔가지고. 심지어는 너 몇 시에 도착하니라고 생각하고 뭘 또 만들어 놓고. 그런 집밥인데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같이 살게 되면 보통 같이 살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특별 대우는. 그렇죠. 그때도 맛있어요? 가끔 물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어머님도 뭐 요리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반복이에요 이게. 네, 비슷한 메뉴의 반복. 우리 어머니의 메뉴는 항상 레퍼토리가 있는 거죠. 조금씩 변형시켜가지고. 제가 그럼 좀 불평을 하죠. 그 불평. 네.
어떻게 보면 집밥이라는 거는 나와 있을 때 집밥인 것 같아. 맞아요. 나와 있을 때 집밥. 뭔가 그리움에 대한,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또 성분이나 음식 맛에 대한 100%가 아니고요. 그죠? 내가 뭔가 결핍된 요소를 채우기 위한 뭔가 요소인 것 같아요. 집이 집밥. 그리운 거죠. 그리움의 요소. 그래요.